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되거든 방송사의 그 아주머니들로 해도 손색이 없어요. 이런 정말 분위기 좋아요. 오늘 수업의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만남이 내일의 나예요. 이해되지 않는 세 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세 명만 이해가 되겠죠. 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만남은 내일의 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지금 그럼 여러분의 현재를 살펴봅시다. 똑같아요. 자, 여러분의 몸은 1년 전에 여러분과 1년 동안 먹은 음식이 여러분을 형성한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이 사람이 뭘 만났느냐? 음식을 만났느냐? 아니면 운동을 만났느냐? 아니면 뭐 등산을 만났느냐? 저는 여대 수업하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몰랐던 몇 가지들을 알게 됐어요. 일단 쉬는 시간에 여학생들은 뭐를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를 먹는지를 봤더니 먹는 종류도 다양해요. 어떤 여학생은 제가 보기엔 되게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을 먹는 것 같아요. 뭐 잣이나 아몬드나 이런 걸 먹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아몬드를 먹으면서 한 번도 저한테 먹어보겠냐고 얘기를 안 했어요. 네? 놀랍지 않아요? 저는 아몬드를 먹는 것보다 그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자기만 되게 고상하게 계속 먹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책상 위에도 봐봐요. 지금 뭔가 음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커피도 있고 생수 먹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다 뭔가 먹고 이미 내린 학생도 있고 사람들이 어제의 나와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이 내일의 내가 되거든요. 자, 사방에서 한숨이 나오네요. 어제의 나와 오늘 읽은 책이 내일의 나를 결정해요. 그렇죠? 어제의 나와 오늘 들은 강의가 내일의 나를 결정하죠. 4년 전에 나와 4년 동안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면서 만났던 것들이 졸업하고의 여러분을 그냥 이렇게 결정 지어줘요. 그렇죠? 그래서 만남이라는 건 계속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만날지.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만남이 영화와의 만남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와의 만남이 저한테는 많은 삶에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영화와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뭔가 이렇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받았을지도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여성분은 고등학교 때 영화 비트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비트 알아요? 정우성 나오는 거 오토바이 타고 그 실장님은 영화 비트를 보고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집을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집 나가는 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엄마하고 사이도 안 좋은 참이었는데 비트 보고 바로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만남이고 두 번째는 자세와 태도예요. 사람이 똑같이 만났는데 내가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또한 달라집니다. 똑같은 책을 읽고도 사람들은 되게 다양한 걸 느끼고요. 네. 똑같은 고난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술처럼 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보다 더 썩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더 염세적으로 보고 더 회의적으로 보죠. 그 사람도 슬픔이 있기 전, 상처가 있기 전에는 마냥 세상을 재밌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고난이 오고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수 있어요. 헤어짐도 사실은 만남이거든요. 헤어짐은 무엇과의 만남일까요? 헤어짐과의 만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만남이 인간을 다시금 술처럼 잊게 할 수도 있고 세상에 대해서 더 염세적으로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하나 저의 삶에 아주 작지 않은 영향력을 미친 영화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예요. 쇼생크 탈출은 어떤 내용이냐면 감옥에 갇힌 사람이 탈출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는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이제 되게 똑똑한 세무사인데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를 나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그만한 망치로 벽을 파기 시작해요. 몇 년 정도를 팔까요? 10년? 20년?
영화 봤어요? 오케이. 20년을 파요. 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 그걸 파냐면 그 교도소 소장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세무를 봐주면서 성경책 안에다가 이렇게 정 모양의 이렇게 구멍을 파놓고 거기다 정을 딱 심어놓고 그걸로 밤에 들어오면 계속 파는 거예요. 처음에는 팔려고 팠던 게 아니라 글을 새기려고 벽에다가 이렇게 딱 했는데 뭐가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계속 긁으면 파지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요. 하루에 많이 팔 수 없잖아요. 저녁에 남들 잘 때 파야 되니까. 이 사람은 너무 자유를 갈망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억울하게 여기 갇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파요. 그리고는 거기서 나온 흙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주머니 안에다가 넣어요. 버리려고. 그리고 야외에서 사람들이 훈련할 때 주머니에다 구멍을 뚫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다가 이렇게 탁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탁. 그래서 바지 밑으로 흙이 툭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그 레깅스 입으면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막 다리도 이만한 데다가 막 레깅스에다가 여기다 흙 넣으면 이렇게 뽀록 나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는 제가 보기엔 날씬하시더라고요. 날씬하시고 백바지를 안 입었어. 좀 이렇게 좀 힙합 스타일 입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딱 거기 밑으로 툭툭 흘러나와요. 그렇게 해서 20년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거기에서 되게 상방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흑인 또 그 누구죠? 모건 프리먼. 모건 프리먼 맞아요? 흑인이에요. 아무튼. 네. 근데 이제 그분은 40년을 교도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로 억울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40년을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처음엔 너무 나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점점 거기에 길들여지기 시작해요.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를 소개할게요. 길들여진다는. 길들여짐. 인간은 길들여지면 그 길들여지는 것을 자연스럽다라는 단어로 바꾸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게 좋은 것을 해봐야 하는 게 인간은 처음에 잘못된 폼을 익히면 그 잘못된 폼에 길이 들여진다는 거예요. 뭐든지 삶의 방식이 다 그래요. 여러분도 어떤 길들여져서 이제는 그게 잘못되고 좀 비효과적인 방법인데 그게 더 편한 게 있죠.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수업도요, 일찍 오는 학생이 있어요. 제가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일찍 오는 학생이 있어요. 꼭. 근데 항상 그 학생들이 일찍 와요. 엄마가 집에서 나가라고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일찍 와가지고 막 그러고, 그리고 항상 늦게 오는 학생은 보통 항상 늦게 와요. 저도 되게 잘못된 길들여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는 강의가 이제 한 뭐 7년, 8년 막 이렇게 되면서 어떤 습관이 길들여졌냐면 강의안을 안 쓰는 습관이 생겨버린 거예요. 강의안을 안 써요, 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보면서 한 번도 제가 교환을 갖고 온 거 못 봤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하고도 강의를 하는지? 이게 왜 그랬냐면요. 제가 처음에 음악대학에 들어가서 성악을 하다 보니까, 성악을 하면서 레슨하는 거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전 교환 사용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이제 방송국하고 하면서 일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냥 방송국에서는 대본을 써야 되는데 원고를 보내달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원고 없는데 막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을 뭘 믿고 어떤 얘기를 할 줄 알고 생방송을 주겠냐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희한하게요, 원고를 쓰잖아요. 그럼 강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기를 바라네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자, 강사가 강의를 잘하기를 바라야지. 전요 이렇게 강의를 딱 쓰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쓴 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홈페이지에 가봐도 글이요, 홈페이지를 이렇게 한 지 7년 됐는데요, 글 6개 있는 것 같아요. 6개.
글을 안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제가 보니까 나중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요즘에 그걸 좀 바꾸려고요. 제가 글을 못 쓰면 좀 글을 쓰는 전문가를 좀 이렇게 도움을 빌려서라도 글을 교환으로 남겨놓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책으로 있으면 좋잖아요. 아무리 조그마한 강의 내용이어도. 근데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7년, 8년, 9년을 그걸 안 했냐면요. 나는 글을 쓰고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면 난 이상해질 거야 라는 생각이 제 뇌에 박혀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길들여짐이에요. 길들여짐. 모든 사람들은 길들여져요. 잘못된 삶의 방식에. 그래서 처음엔 불편한데 나중에는 그게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뇌가?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해요. 죄에 길들여진 사람은 죄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연스럽다 이렇게. 열등감에 길들여진 사람은 열등감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봐보세요. 자기는 너무 불행한 엄마 아빠를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자기도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속으로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근데 어느 날 너무 내가 마음에 드는 오빠가 나타난 거야. 막 오빠 완전 좋아 진짜. 막 식스팩에다가 막 완전 차 문 열어주고 막 완전 좋아. 그 오빠 품에 안겨서 그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불안해해요. 이 행복이 깨질까봐.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오빠하고 헤어졌어.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다가 이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난 이게 더 편해. 나 원래 이런 여자였어. 누가 날 좋아해 주겠어. 난 원래 이런 여자였어. 그리고 또 누군가 그 다음에 사랑이 찾아오면 그 오빠를 어떻게 해요? 밀어내요. 저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발로 치고 더 가까이 와주세요. 오빠 저 완전 외로워요. 그러면서 말로는 계속 또 밀어내는 거예요. 엄마도 밀어내고 아빠도 밀어내고 남자친구도 밀어내고 삶의 좋은 방향성도 다 밀어내요. 이게 바로 왠지예요. 왠지. 근데 머리는 그러지 않는데 내 마음은 왠지 뭘 막 밀어내. 아우 나 밀어내.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운동하면 왠지 나 막 능망령 걸릴 것 같아. 운동하면 나 능망령. 능망령. 난 이게 좋아. 그냥 내 살이 다이제스티브가 좋아. 나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모건 프리먼이라는 그 흑인 명배우는 점점 교도소에 길들여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교도소 안에서도 약간의 낭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가도 될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심사를 해요. 이 사람이 정말 교화가 됐나? 근데 교화가 됐느냐고 물으면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 말에. 되게 이렇게 당신은 교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 교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되게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이래요. 당신은 교화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교화? 교화 신도시다. 교화. 웃어주세요. 여러분 방송이잖아요. 저라고 어떻게 맨날 웃깁니까? 이거. 사실 이거 할까 말까 했어요. 할까 말까 했는데 머리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 나갔더라고요. 이게. 저 이런 썩은 애들이 많시는데 진짜 당황스러워요. 진짜. 제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거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저 진짜 이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교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교화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교화는 정부가 당신 같은 사람 월급 주려고 만든 단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난 뭐 그런 필요 없다. 난 여기 이미 내 친구가 있고 내 삶이 있다. 난 필요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승인을 해줘버려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갔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40년 만에 처음 나가요. 너무 낯선 거죠.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가족은 제대로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뭘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예요. 막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 나오는데 계산을 해주는데 이 사람은 주눅이 들고 이 기가 죽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화장실을 가도 되겠습니까? 그런 건 물어보지 마라. 당신 혼자 갔다 와라. 그리고 이 사람이 화장실 가면서 너무 씁쓸한 거예요. 난 그렇게 40년 살아왔다. 여러분, 이건 아주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화예요. 네. 그래서 그 구속이 싫어서 그 젊은 백인 남자는 20년 동안을 이렇게 팝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사진을 하나 붙여놔요. 어떤 사진을 붙여놓을까요? 구멍 판 거기 위에? 네? 여자 사진을 붙여놔요. 어떤 몸매의 사진을 붙여놨을까요? 다이제스티브를 붙여놨을까요? 그렇지 않죠. 네. 그러면 의심할까봐. 그러면 의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예쁜 사진을 이렇게 타잔 같은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그 여자가 이렇게 이렇게 이 사진을 여기 딱 붙여놔요. 그리고는 고기를 열어가지고 밤새 그걸 파는 20년 동안. 그리고 어느 날 그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비가 오고 번개가 치는 날 이제 거기를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막 게을고 가가지고 비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천둥 쳐서 맞아 죽어요? 어렵게 나왔는데 지금 천둥에. 자, 어떻게 돼요? 천둥 막 치고 비가 오는데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와 막 이렇게 예? 와, 그 사진 안 갖고 왔다 막 이렇게 다시 갖고 와야지. 아이, 그 타잔 자매님 갖고 와야지. 다시 들어갔다 와야지. 그러지 않았겠죠. 이제 와, 그게 쇼생크 탈출에 되게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한 번은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자유를 찾아서 자기가 가고 싶었던 어떤 바닷가에 가서 배를 고치고 있어요. 페인트도 칠하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때로는 우리 삶이 교도소와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도소에 있지 않지만 여러분 열등감의 교도소에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나는 참 내 삶은 이거 교도소 같아요. 어느 날 보면 나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야. 나 이거 내가 원하는 과도 아니야. 나 내가 원하는 공부하고 싶어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나 진짜 이거 이 수업 그냥 신앙 언어 해서 나 이거 듣고 싶지 않아. 근데 겨우 들었어. 나 이거 완전 교도소야. 나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 여러분 삶이 지금도 그럴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삶은 어느 날 교도소 같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 뭔가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딱 움직이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할 수 없는 게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길들여지는 사람이 있고 밤마다 정을 가지고 그걸 파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조금씩. 그럼 그 사람이 이만큼 팠나요? 막 교도소에 있는 사람인데 막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하루에 일당 20만 원 주면서 막 이렇게 벽 뚫어달라고 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정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아주 미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정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정을 쓰세요. 네. 그리고 그걸로 삶에 반드시 파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건 예기치 못한 곳에서 나타날지도 몰라요. 네. 내가 팔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사는 그 집에서 시작돼요. 이건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디엔가 떠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20년 정도 뚫을 만한 가치는 있어요. 아니면 최소 2년만이라도 뚫어보세요. 사람이 하루에 집중해서 3시간 이상 3년을 하면 그 분야의 최소한의 프로가 된대요. 봐봐요. 어쩌면 우리는 하루에 3시간 이상 3년을 한 게 없을지 몰라요.
그렇게 집중해서 하루에 나 한 거 있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요. 어떤 분야든 괜찮아요. 없어요? 뭐 있어요? 야구요. 야구 보는 거. 하루에 집중해서 야구를 2-3시간씩 봤어요? 3시간. 와, 놀랍네요. 야구를 했으면 몸이 좋아졌을 텐데 야구를 봤기 때문에 지금 몸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냥 보면 볼수록 빠져들어요. 야구예요? 아니면 오빠들에게요? 야구. 야구에? 놀랍네요. 앞으로 야구 더 볼 생각이죠? 네. 야구구장에 실제로 간 적도 많아요? 네. 그래요? 혼자? 혼자도 가고 친구랑도 가고 옆에 친구랑도 가고. 옆에 친구랑도 가고. 오빠랑 가보세요. 오빠랑. 야구장에 여자 둘이 가가지고 하는 거 보기 좋지 않네요. 다른 학생 없어요? 뭐 다른 거 뭐 공부 이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나 노름을 하루에 3시간 한다. 나 담배 하루에 3시간씩 핀다. 술은 꼭 3병씩 먹고 잔다. 뭐 이런 거. 없어요? 뭐든지. 네, 해도 돼요. 저 하고 있어요. 뭐예요? 블로그 운영하는데요. 네. 3시간씩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블로그 주소 한번 얘기해 줘봐요. 네. 여기 CBS 우리 다 보게. 네. 블로그.naver.com // 러블리 멘토. 러블리 오케이, 좋아요. 네. 하루에 방문자 몇 명이에요? 막 최고 많았을 때는 1000명? 보통 500명, 700명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냥 검색하다가 어쩌다 들어오는 거죠. 제 연구소는 어떻게 하루에 40명이 들어요? 저는 명색이 연구소인데 하루에 40명, 45명 들어오는데 블로그는 어쩌다가 500명이 들어오나요? 놀랍네요. 나중에 파워 블로그 될 수 있어요. 그럼 공동 구매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욕심은 없고요. 그냥 시작하게 된 게 한 사람한테만 도움이 되면 그걸로 행복한 거예요. 한 사람이 도움이 받았으면 그냥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건데 너무 감사하게 도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지금 누적 인원이 몇 명이에요? 42만 명. 그리고 참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저는 원래 좋아했어요. 진짜 정말 저는 그런 사심 같지 않고 진짜 옛날부터 막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공동 구매 꼭 해보세요. 파워블로그 엄청. 다른 분 없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학생들 뭐 다 얘기들 들어봤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절망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은 누가 하는 거냐면 그 분야에 대해서 생명을 바쳐서 해본 자만 절망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2년, 3년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은 절망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절망 없으니까 뭐만 남은 거야? 희망만 남아있는 거예요. 절망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망은 그렇게 해본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봤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그냥 세월을 살아버린 거예요. 그냥 살아버린 거야. 그냥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리고 학교 합격하니까 학교 오고, 수업 받으려니까 수업 받고, 학점 따르니까 따고, 졸업하려니까 졸업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흘러가는 물에 떠있는 죽은 물고기처럼 사는 거예요. 재채기하면서. 어쩌면 하루에 그렇게 해본 게 없는 사람은 물고기로 치면 저기 수족관 물고기처럼 살았어요. 어떤 수족관이냐면 횟집 앞에 있는 수족관. 여러분 횟집 앞에 있는 수족관 본 적 있어요? 횟집 앞에. 거기 물고기들이 어떻게 다녀요? 네? 잘 안 움직이죠?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여기 낚싯바늘에 긁힌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닌다고요. 예? 여러분 이쁜 물고기가 이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이쁜 거예요. 송사리 같은 거 봐보세요. 송사리. 계곡에 어렸을 적에 여러분 계곡 같은 데 가가지고 예? 아버지 옆에서 막 삼겹살 구워 먹고 있을 때 조그만한 거기에서 송사리들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송사리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송사리가 이렇게 움직여요? 예? 송사리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보고 사람들이 그 송사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어떤 소리를 내요? 우와 이렇게 소리를 내죠. 그 횟집 앞에서 우와 이래요? 우와 우와 우와. 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우와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봐야죠. 한 번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우와 이렇게 자꾸 그거를 이쁜 걸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하나의 일 분야일 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얼. 사람 보면서 우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우와 나도 저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블로그 운영해야지. 우와 그런 거 하게 해야지. 예?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우와 저 배우는 어떻게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을까?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작더라도 송사리처럼 사세요. 횟집 앞에 물고기처럼 살지 말고. 그건 아주 슬픈 일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익숙함을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익숙함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익숙함을 버릴 때 인간에게 또 고통이 와요. 하던 방법이니까. 네? 저는요 제가 여러분 진짜 다이어트 진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다이어트 최근에 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요 밥을 먹으면서 물을 먹잖아요. 그럼 배 나옵니다. 나 물 안 먹어도 배 나오는데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밥 먹으면서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물 쫙 내려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포만감이 이렇게 딱 오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 배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화액도 옅어지면서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오종철 선생님이 1시간 전, 2시간 전에는 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안 먹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물을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안 먹어보니까 점점 배가 이렇게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속이 이렇게 헛배가 안 부르고 이렇게 딱 차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달 정도.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했냐면 물을 이렇게 딱 먹고 한 번 헹궈내서 물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한 달 정도 힘들구나. 사람의 몸이요.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21일이래요. 21일. 왜 21일이냐고 그랬더니 보통의 몸의 세포가 서로 다르지만 세포가 3주를 살다가 죽는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주 동안에 몸의 세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가 전에 하던 방식의 길들여지면 다른 방식으로 하면 그걸 적이라고 생각한대요. 자, 그러니까 나는 맨날 저녁에 12시에서 1시에 잤어요. 어떤 여학생은. 맨날 컴퓨터 하다가. 네? 근데 어느 날 10시에 갑자기 자려고 해봐요. 몸이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고 찌뿌둥해요. 왜냐하면 몸은 이미 이 사람이 5년, 10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으로 맞춰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좋은 방식이라고 해서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 걸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드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랑은 이게 방법이 안 맞다.
가지고 이제 안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에 길들여지거나 여러 가지 인간을 생명스럽지 못하게 하는 거에 길들여지는 거에서 항거하세요. 조금씩 정을 파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2년만, 3년만. 벌써 하루 방문자 500명 전후가 된다는 건 엄청난 방문자거든요. 네. 쉽지 않아요. 아마 영국 그 블로그에 글들도 많이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 댓글도 많이 달죠. 그렇죠. 저 거만한 표정을 보세요. 강사님은 40명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봐야죠. 하루에 2시간 정도 해보고 2년을 해보고 그리고 절망해야죠. 근데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절망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꼭 한번 해보세요. 절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망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나 하는 게 절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꼭. 그리고 여러분 자유를 얻으세요. 자유는 참 값진 겁니다. 네. 삶의 자유를 찾으세요.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지세요. 네. 뭐, 자기의 상처에서도 자유로워지세요.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서도 자유로워지세요. 네. 시련의 아픔에서도 자유로워지세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는 2가지입니다. 그 오빠랑 잘 되든지 새로운 오빠를 만나든지, 한 가지가 더 있네요. 홀로 건강하게 서든지. 어쨌든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그러한 겁니다. 저 이제 2년, 여러분 이제 2학년들 있죠? 2학년 손 들어봐요. 엄청 많아요. 우리 재수나 삼수인가요? 얼굴이 왜 이렇죠? 온전한 2학년은 아닌 것 같아요. 괜찮아요. 마음고생이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졸업하기 전에도 벌써 2년 이상 남은 거잖아요. 3학년들도 2년 남았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네, 3학년도 벌써 2년 남았어요. 4학년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4학년이라고 해봐야 나이 몇 살입니까? 23? 아무것도 아니에요. 23.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네. 꼭 시간을 정성스럽게 써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절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길들여지지 말고 여러분의 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벽을 조금씩 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리 멀지 않은 날에 그 자유로운 그 햇빛과 빗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